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이게 이번 주말만, 잘 넘어가기를 진짜 너무너무 바랬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필 이번 주말에 이래버리네. 요것만 딱 넘어갔으면, 제가 볼 땐 전쟁 이슈는 이제 조금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딱 그날이었거든요, 이번 주말이.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다른 날보다도 오늘이 좀 민감한 건 뭐냐면,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시장이, 일단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그나마 어떤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를 빠지고 있어도 이제 고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쐐기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거라도 전 유지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야 튈 때 좀 세게 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말에 깨진 겁니다. 거래도 터졌고요. 물론 만기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이탈이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전에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월요일날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 뭐죠? 그 유가가 120불 갔었나? 그렇죠. 지금 현재 유가는 98불이에요. 아침에 100불 넘어서 출발을 했다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불 언저리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말에 나왔던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48시간이랑 키워드가 있었고요. 이거 트럼프 최후 통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란의 이제 나름 강경 대응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전쟁과 관련 없는 나라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꾸 지금 이란의 뭐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글쎄 이거 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란이지만 여튼 하이젠 RLM이 아마 그 환기 종목 되지 않았나요? 내부 회계 관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뭐 그거, 그러니까 항상 이맘때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장 끝나죠. 오늘 장 끝나면 오늘까지 그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까지. 뭐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는 잘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근데 해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멀쩡하던 회사도 감사 보고서 때문에 막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지금 요즘은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케어젠도 그런 식으로 거래 정지가 예전에 됐었거든요. 그거를 뭐 미리 알 수는 없죠. 예, 미리 알 수는 없고. 자, 여튼 이제 전쟁 관련 어떤 이슈가 좀 점입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유가의 수치만 보고 시장이 반응을 했다면, 지금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이슈 자체가, 야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길어질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더 강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주말에 일단 생성이 됐고, 그게 주말 지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림이 아니라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림이었어. 그게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그동안과 다른 건, 그동안은 최근 들어서는 유가라는 수치에 되게 민감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끝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전쟁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예. 게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책인데, 전쟁인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게 참 와닿는 주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시장이 어떤 이제 패턴을 이탈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올 때도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장을 봅시다. 오늘 너무 안 좋죠. 일단 코스닥 먼저 좀 보면요. 그나마 코스닥은 나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자리만 잡고 있었잖아요. 이 자리만 잡고 있던 게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자리만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못 가고 여기서 자리만 잡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뭔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이제 오늘 개파락이 나온 거죠. 이제 그 갭자리를 메꾼 거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기준선이 있고요. 제가 아마 1100은 안 깨는 그림으로 가야 그나마 좀 봐줄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1114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자, 전자닉스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자, 이게 차트라는 게, 이게 전자예요. 이렇게 보면 꼭 여기 뚫을 것 같죠? 뚫을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니지만, 여기를 뚫어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점이 일찍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저는 이 고점은 못 뚫고 수렴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 치고는 좀 세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얘네가 이렇게까지 올려도 되나? 전자닉스를? 얘 여기서 수급 많이 꼬였을 텐데. 최근에도 개인들 위주로 사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말이 느껴지실걸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빠졌지만, 진짜로 내려왔네? 수렴이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수렴이에요, 여러분. 전자닉스가 수렴하면 코스피가 치고 할 수는 없어요. 코스피 한번 볼게요. 뭐 차트 똑같죠? 전자닉스 차트랑. 코스피는 여기 안 깨는 선에서 수렴만 해줘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수렴만 해줘도. 전자닉스랑 같이 저는 이렇게 가야지 않을까 싶고, 그 사이에 코스닥이 치고 가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지금도 코스닥이 치고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사실은. 이거 넘는 거요? 금방 넘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소멸 단계로 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걸 굳이 수치로 보시려면 미시장에서는 국채금리 보면 되겠죠. 국채금리 아마 계속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3월달 내내 국채금리가 어때요? 이렇게 올라왔죠? 예. 미국 국채금리. 뭐 환율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까 환율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환율 계속 1,500원 레벨에 있어요. 환율이 1,500원 레벨에 올라온 거는 이미 꽤 됐습니다. 3월 초부터 올라와 있었고,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결론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시장이 별로라고 얘기를 그렇게 자주는 하지 않을 건데, 안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장만 넣고 보면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뭐 팩트니까요.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개인들 품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딱 하나. 근데 이 지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급락할 때 많이 나오는,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크리티컬한 저점을
잡는 지표는 아니에요. 대신 2, 3일 내로 강한 반등을 강한 반등 가능성이 높은 반등을 예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안 좋더라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도 그나마 요런 지표라도 지금 하나 있어가지고 또 반등도 세게 나올 거예요. 예. 저도 오늘은 줍줍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도 매수를 해야 하니 저는 최대한 막판에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물론 저의 어떤 이런 불안한 마음을 뒤집어 엎고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장중에 전쟁과 관련된 어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주면 반등을 당연히 하겠죠. 또 그렇게 되면.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전쟁 이슈는 확실히 우리가 어떤 상수로 보기는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너무 변화무쌍하고 뭔가 좀 그래도 그 클라이막스는 찍었다라고 다들 보고는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클라이막스는 찍었다고 다들 보고 있죠. 근데 이번 주말 이슈는 야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은 지금까지 유가도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클라이막스는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줄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되게 불안했던 이유는 한 번 더 남은 거 아니야 라는 그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지수가 이번 전쟁으로 이제 그동안의 상승 랠리가 끝나는 거냐에 대한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 좀 황당한 기사도 있었는데 모 증권사 리서치 그 임원이 코스닥 10,000포인트도 가능하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야, 이게 막 그냥 지르면 다 되는 건 줄 아나? 지금 1000인데 어떻게 만을 가? 그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딴 때 나온 기사도 아니고 이번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심지어. 얘기하지만 1,500은 가요.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장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자, 아시겠으면 2번. 여러분, 어차피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올라올 겁니다. 어차피 올라올 거고. 그리고 오늘 장에 또 하나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시장이 외부 변수로 개파락이 세게 전개되고 하면, 우리 장에서는 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반도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럴 때는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의 역할이 조금 미미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조금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반도체가 세게 받쳐주네. 좀 빠르게 돌릴 거란 얘기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못 받쳐주네.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죠. 그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풋을 오늘 80억이나 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 외국인들은 풋을 엄청 팔고 있죠. 네. 시장이 급락이 나올 장이라면 풋을 이렇게 팔지 못하거든요. 조만간 그 반등은 분명히 나와요.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오늘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세게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쉬워 보진 않다, 오늘 자체는. 기관은요, 여러분. 기관 수급은 언젠가부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 수급이 되게 포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금투가 거의 다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라는 게 결국은 증권사인데, 증권사는 제가 옛날에 프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매매를 하는 프랍 부서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 금액으로 이 금액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막 그 많이 대두됐던 게 뭐죠? ETF잖아요. 근데 지금 ETF도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기사 또 났더라고. 그 액티브 ETF의 폐해에 대해서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그 종목 정보가 오픈이 됐었대요, 사전에. 뭐 텔레그램에서 오픈이 됐다가 지워지고 오픈이 됐다 지워지고 뭐 그 정황을 지금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액티브 처음에 설정될 때 되게 핫했잖아요. 여튼 지금 기관의 수급에서 그래서 야 기관이 많이 팔면 안 좋고 많이 사면 좋고 그거 아니에요. 기관의 수급이 지금 대부분 금투고 이 금투의 수급의 또 대부분이 ETF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얘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매매한다라기보다는 ETF에 따른 매매일 확률이 지금 너무 높아서 거기에 너무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지? 이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이에요. 결국은 외국인. 결국은 외국인이고, 나 개인들이 풋을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사지는 않네 아직은. 더 확 샀으면 좋겠는데. 나 머리도 지금 엉망이구나. 예. 자, 그리고 한번 종목들 볼까요, 이제? 전쟁 관련주. 아유. 야, 우르비텍은 이 와중에 풀전을 했어요. 야, 씨. 야, 이런 놈들은 진짜. 야, 이 와중에 풀전을 했네. 이놈의 원전 해체가 뭐라고. 우르비텍. 오늘은 G2 파워도 많이 빠지네. 여러분, 그리고 그 투자대회 있죠.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끝났고, 저 3등 했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진짜. 금요일날 제가 좀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마지막이니까 뭔가 아쉬워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금요일부터 생각을 한 게, 이번 주말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차피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계좌 수익을 14% 올렸습니다. 하루에. 금요일날 계좌 수익을 14% 올려서 3등 했더라고요. 예. 뭐 2등까지도 될 뻔 했더라고요. 경락이 형은 참가를 하진 않고요. 예. 1등은 넘사벽이 지금 하나가 있어서 제가 뭐 상따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3등에 만족합니다. 아무튼 예. 맨날 5등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다 엎어버렸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저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해외 쪽이 좀 불안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자, 그 아까 어떤 분이 자꾸 하이젠 물어보시는데 하루에 계좌 수익이 14% 올렸어요. 그날. 뭐 매매했었냐면 TMC 이런 거 매매했고요. 오늘도 많이 올랐네. TMC, 그 다음 LK캠. 오늘은 좀 빠지는데 LK캠이 금요일날 좋았죠. 네, 그리고 뭐 그 뭐야, 까나프를 샀다 팔았다를 한 3번 했습니다. 까나프 한 3-4번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러면서 계좌 수익률을 14%까지 올렸고,
자, 아까 어떤 분이 하이젠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하이젠 아래는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거 감사보고서 지연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내부 회계 비적정이 떴고, 그래서 환기 종목이 됐고, 근데 얘가 시총이 엄청 크잖아요. 하이젠 아래는 시총 얼마예요? 시총이 오늘 거의 하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조 단위가 넘잖아요. 1조 1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단 얘기잖아요. 1조 5천억.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악재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가 지연이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이 이슈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는 거 자체가 부담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돼요. 감사보고서를. 그러면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오늘까지 모든 회사가 공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3월 31일 화요일 주총하는 회사까지 발표해야 하는 막날이거든요. 오늘이 12월 결산법인은 3월에 무조건 주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늘까지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다라는 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총을 뭐 3월 27일에 하기로 돼 있다. 이런 회사는 간보가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 3월 19일까지 간보가 공시해야 돼요. 감사보고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감사보고서 이슈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항상 이때 되면 이제 내일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감사보고서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지난주에 이미 대부분 나왔을 거라고요. 맞아, 필옵틱스도 지연이던데. 제가 이것도 뉴스로 봤거든요. 필옵틱스 얘 지연이죠. 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그러니까 25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17일까지 수요일, 화요일, 그쵸? 제 말이 맞죠? 이때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지연. 외감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글쎄요. 뭐 시장에서 이걸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요. 여튼 이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소캠은요. 소캠은 와, 두산테스나 오늘 좋네. 네페스아크는 아침부터 좋았었거든요. 두산테스나가 좋군요 오늘. 에이펙트도 좋고, 얘도 신고 갈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이쪽이 좋네요. 오사트 쪽이 그나마 이쪽이 좀 좋은데, 소캠은 이미 납품이 되고 있어요. 소캠은 그 대회가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가 있었고, 거기 우승자들, 그러니까 거기 3등 안에 들었던 사람들만 참가하는 대회인데, 좀 빡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다른 대회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다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마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한 대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3월 달에 계좌 플러스 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니거든요. 전쟁 때문에 하도 갭이 커가지고 맨날.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플러스예요. 그래도 저는 25%고 계좌 수익률이라 이게 일반적인 수익률 대학은 좀 다릅니다. 여튼 그래요. 그렇고 자,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쏘캠 물어보셨는데 그 엔비디아 지난주에 그 GTC 맞나? 예, 이거 여기에서 이제 베라루빈 나오면서 여기에는 베라루빈은 쏘캠이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쏘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쏘캠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기판주를 많이 봐요. 기판주를 많이 보는데 PCB죠. 근데 저는 이 쏘캠으로만 보자면 탑픽은 심택이 맞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심택이 탑픽이긴 한데 지난주에 TLB도 엄청 급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쵸? 네. 대덕전자 급등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제가 탑픽이 심택인 이유는 캐파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네가 단기로 실적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금값도 그렇고 금값이 뭐 최근에 좀 내려간다고 해도 레벨 자체가 워낙 높아서 다른 회사 대비해서 심택이 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지금 금값 그 원재료값 인상에 대한 그 가격 전가가 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심택, TLB, 대덕전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심택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참고로 심택은 저도 이거 샀던 거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저 금요일날 이거 팔았어요. 심택은 저는 금요일날 다 팔았거든요. 저희는 63,000원 넘어갈 때 다 팔았어요. 63,000원 넘어갈 때.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심택을 여기 선 그어놨는데 저는 아주 길게 볼 자신이 없어서 이 선 부근에서 팔려고 했고요. 최근에 올라온 폭도 좀 있고 저는 주말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판 겁니다. 일단 뭐 이거라도 일단 팔자 라고 해서 판 거고, 심택은 원래 6만원 선에 샀다가 이날 추가 매수를 해요. 이날 5만원 초반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한 55,000원 맞춰놓고 들고 있다가 63,000원 넘어갈 때 일단 다 팔았어요. 저는. 근데 좀 내려오면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쏘켄 관련주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심택, TLB, 대덕전자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은 오늘 장은 보니까 확실히 저쪽이 좋은데 이 후공정 뭐 엑시노스 관련주기도 하지만 두산테스나 와 네페스아크 나 얘네들 이렇게 가는 거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되게 싸 보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좋아 보여요. 여전히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저도 고민을 할 건데요. 한번 일실현을 하고 다시 볼지 이런 고민들은 좀 하긴 할 건데 별로 이런 레벨에선 걱정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이펙트 이런 것도 지금 신고가죠. 네, 세네. 자, 그 다음 이제 바이오 보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바이오가 좀 쥐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도체는 지수가 좀 곤란한 상황일 때 기대가 되는 섹터고, 바이오는 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지수가 본격 상승할 때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는 코스닥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 정반대 개념인데, 그럼 반대로 지수가 좀 곤란한 상황, 특히 외부 변수로 인해서 좀 곤란하다 싶으면 바이오가 힘을 내긴 쉽진 않아요. 사실 좀 많이 빠지죠. 오히려 다른 섹터보다도. 오늘도 약간 바이오가 그런 모습인데, 물론 바이오 섹터라는 게 결국은
또 어떤 개별 성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나오기 마련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천당이 지난 금요일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죠. 야, 삼천당이 시가총액 1위가 될 줄이야. 근데 얘가 아무튼 시가총액 1위가 됐고, 오늘도 추가 강세가 나오고, 그다음 티움바이오 요즘 엄청 좋거든요. 이거 계속 갑니다 지금. 티움바이오도 오늘도 또 많이 올랐죠. 예. 와, 진짜 세네. 저는 8,500원대 다 팔았는데, 와, 이렇게 세게 갈 줄이야. 예. 어떤 시총도 작고 한데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 수급이 좀 비어 있었는데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수급적으로 좀 잘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많이 약하죠. 근데 이게 주변에서 저도 뭐 그런 질문을 좀 받긴 하거든요. 바이오가 결국 올라갈 거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언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참 그게 어렵기는 해요.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려워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딱 타이밍 잡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야 돼요. 사실 많이 빠질 때. 오늘 바이오도 많이 빠지고 의료 AI도 많이 빠질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이런 시장이 약간 쥐약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외생 변수 때문에 빠지는 거는 기회죠. 지나고 보면 기회죠. 근데 오늘이 저점이다 라고 딱 얘기하기는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나 의료 AI는 이럴 때 사두는 건 맞는데, 뭐 분할 매수라고 해야겠죠. 조금 너무 좀 비겁한 대답일 수는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쟁 변수는 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는 오늘 이러저러한 외부 변수에 지금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올라올 때도 또 세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가 오늘 아침부터 LNF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LNF 차트를 봤는데 좀 그닥 이렇게 올라와서 또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빠 보이지 않아요. LNF 차트가. 제가 원래 에코프로만 봤었는데 LNF도 지금 차트가 꽤 잘 만들어지고 있더라. 에코프로도 결국 다 내려오긴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 제가 에코프로를 앞전에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긴 했는데 좀 아쉬웠죠. 왜냐면 팔고 또 날라가서.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주봉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파동에서 20만원 넘기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쉽지가 않았던 레벨이었거든요, 애초에. 근데도 주가가 그 부근까지는 갔어요.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이긴 했는데 19만원까지 갔잖아요. 20만원 넘기기는 이거는 애초에 좀 어려운 레벨이었어요. 여길 넘기는 건 좀 어렵고, 저는 그래서 이 정도가 고점일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9만원까지 갔죠, 결론은. 저는 17만원? 그 이상 가기 쉽지 않은데 20만원? 이거는 진짜 어려운 레벨인데 라고 애초에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약간 그렇게 보는 게요. 이게 에코프로야. 에코프로. 좀 더 내려오면 한 파동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조정 이렇게 받고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사실. 고점 한 번 뚫을 것 같아요. 고점을 한 번은 뚫을 것 같은데 19만원이요. 19만원을 한 번은 뚫을 것 같고 20만원 올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은. 근데 이제 그 다음 파동에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이거 쉬는 거를 뭐 14만원대 정도에서 그 조정이 끝나느냐 혹은 조금 더 내려오느냐, 이 차이에요. 14만원이냐 12만원이냐 그 차이인 것 같고, 전 12만원까지 사실 열어는 놓고 있어요. 종목이요?
종목 물어보는 건 안 되죠. 법상 걸리기는 하니까요. 종목을 물어보는 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H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종목이라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는 뭐, 야, 근데 BH 이거 미쳤네. 왜 이렇게 잘 가? 아,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올릴 거를 왜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기관 수급이 좀 이상해요. 얘네들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액티브 ETF 그 종목 사전 유출건도 그렇고, 지들이 팔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액티브 ETF의 지금 최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 지금 바이오거든요. 바이오가 35%래요. 바이오 비중이. 그럼 액티브 ETF라는 이 펀드 자체가 사실상 바이오 주력의 펀드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코스닥이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그리고 심지어 기사상으로 보면 얘네를 추종하는 자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살 때 되게 잘 가다가 얘네가 팔면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요. 근데 또 살 때 되면 너무 세게 올라가. BH가 대표적인 그 사례. 얘가 뭐 액티브와 직접 연관이 있다 이건 아닌데, 기관이 사서 올리고 기관이 팔아서 빼고 기관이 사서 올렸어요. 뭐 차트를 무식하게 만들어. 근데 사실 DKT가 엄청 잘 갔기 때문에 이게 BH 자회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아이폰 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이폰 폴드 그 뭐야, 덕산네브룩스 이런 것도 가나? 이것도 잘 가네. 그 아이폰 폴드 관련주들. 파이nem텍? 이것도, 예,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아이폰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셉니다. 뭐, 지나고 보니까 다 털리고 왔대요. 저도 어차피 이거 매수한 가격에 팔으라고 했을 거예요. 21,000원, 2,000원에. 근데 거기서 지금 10%가 더 간 거죠. 더 간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전쟁이어도 이렇게 뺄 종목이 아니었어요, 얘는. 왜냐면 본업도 좋고, 자회사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고, 근데 저렇게 뺐다고? 전 납득은 안 됐는데 결국은 올리네요. 지들이 빼고 지들이 올리네. 네. 자, 그렇구요. 근데 여러분, 손절하고 날아가는 게 짜증이 나서 이제 나중에 손절을 안 하는 분들이 분명 나오는데, 그게 케바케예요. 어떤 거는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오래 걸리고, 어떤 거는 못 올라와요, 결국. 케바케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손절하는 습관은 분명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 들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차피 이번 시장은 결국은 올라오긴 할 거예요, 또. 네, 결국은 또 올라오긴 할 거라. 근데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BH 빠지는 건 좀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됐었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애초에 좀 되게 안전한 성향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저걸 저렇게 빼더라고. 새끼들이. 자, 그렇고, 와, 오르비텍은 미쳤구나. 그냥 플러스가 아니네. 18%네.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성에는 안 차네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 미결제도 오늘 너무 많아요. 이거 미결제가 무조건 줄어야 반등 나오거든요. 너무 세요 지금 미결제가 아침에. 그럼 이게 누가 들어온 거냐? 사실 야, 외국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원래 선물을 볼 때는요, 선물을 볼 때는 개인 외국인이 한 방향 보면 반대 방향 보는 거 아니거든요. 뭔 말이냐면 개인 외국인이 같이 팔고 있죠. 이런 날은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그냥 개인적인 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반등을 일부 하긴 했지만 글쎄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엔터는 하이브 때문이겠죠. 하이브 주말에 혹시 넷플릭스 보셨나?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8시에 광화문 공연 했잖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저는 이제 애기 TV로 넷플릭스 만화 막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8시 넘어서 이제 제 계정으로 바꿔 애기 계정 들어가 있다가 제 계정 바꿔 들어가서 BTS를 보여주니까 애기가 이렇게 보다가 재미가 없나 봐요. 애기는 뭔지도 모르겠지. 보다가 저쪽에 가서 책 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봤는데 일단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고요. 1시간 했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고, 그 RM이 또 다쳐가지고 걔는 뭐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고, 그쵸? 난 저 앉아있는 사람 누군가 했는데 RM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현장이 엄청 추웠다던데. 얘 또 나 왜 굳이 야외에서 했을까? 그냥 공연장에서 하지. 공연장에서 그냥 멋들어지게 하지. 뭔가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BTS 하긴 BTS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인기가 많죠. 네. 뭐 통제도 많이 했다고 하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예전에 이태원 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상치보다 되게 적게 왔죠. 거기에 대한 노래도 그냥 그렇던데요. 내가 이상한가? 노래도 엄청 좋다는 느낌은 없던데, 차라리 저는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노래가 더 좋던데 요새.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애초에 하이브 오늘 얼마야? 애초에 세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이슈예요. 우리 지난주에 세론 되는 거 하나 봤죠? 펄어비스. 지난주에 이제 세론 되는 걸 한번 봤잖아요. 게임주에서. 게임 엔터 뭔가 통하는 섹터인데, 하이브도 사실 세론이 될 만한 이슈였어요 애초에. 근데 약간 그런 노이즈성 기사까지 나오고 좀 불안불안한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게다가 오늘 장도 안 좋고 하니 뭐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거. 자, 오늘 같은 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요 검은 선이 뭔가 장중에 다이나믹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현재 9,000개 때렸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환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해주면 의미 있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를 높게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그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쉬운 가능성은 아니고, 차라리 개인이요, 품매수를 여기서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50억 정도, 뭐 한 150억 정도 개인들이 품매수를 한다. 이러면은 하루 이틀 내로 되게 세게 반등 나와요. 차라리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고, 그리고 이것도 오늘 한정이 아니라 어쨌든 외국인들 이 선물 수급이 크게 안 바뀐다는 전제 하에 내일이나 모레의 반등의 조건 중에 하나도 미결이 일단 감소해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오늘 하루 초반에만 이렇게 팍 튀었잖아요. 이거 대놓고 들어온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대놓고 선물 매도 치면서 들어온 거라고요. 이게 좀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와요. 그래야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올 거고, 뭐 미선물이 좀 올라오니까 반등한다? 글쎄, 오늘은 그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렇고 또 종목 얘기 좀 할까요? 아무튼 이제 하이브는 좀 그렇고요. 지금 뭐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몇몇 종목은 진짜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사실 미시장에서는 광통신도 좀 약했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오른 섹터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빛과전자가 또 오늘 상한가네. 이게 약간 테마처럼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산네트웍스, 대한광통신, 우리로도 지금 맨날 연락하고 있죠. 우리로. 이것도 통신으로 가는 거고. 통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제가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까요? 저는 매매할 거 하진 않을 건데요. 19만원. 아까 어떤 분이 삼성전자가 16만원 가면 장 끝나는 거다. 조금 너무 과격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16만원을 깬다? 글쎄,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레벨 19만원 2레벨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면 먹죠. 예.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면 먹는 레벨입니다. 19만원에서 뭐 한 17만원까지는 분할매수 하면 먹죠. 그래서 뭐 한 20만원 넘어가면 파는 형태로 하면 되죠. 사실 좀 뻔해요. 이게 삼전하고 하이닉스는요, 세게 빠지기도 어려워요. 업황이 너무 좋아서. 실적도 너무 좋고 업황도 좋아서 세게 빠지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무 빠르게 오버해서 올라갔던 것을 해소하는 그게 필요한 거지, 얘네가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쉬어야 많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위로 쳤죠. 조정 안 받고 요거 없이 그냥 위로 쳤으면 고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쉬는 그림으로 가버리면 오래 쉬면 쉴수록 좋아요. 한 2달 정도 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쉬었다가 갈수록 이 올라가는 파동이 조금 더 세게 전개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고점도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쉬는 게 좋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 실적의 단순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의 성장률의 기울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장률의 기울기. 4월 초인가요? 4월 중순 넘어서 아닌가 보통? 모르겠다. 4월에는 아무튼 나와요. 근데 초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중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회사가 알아서 정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그림에선 저는 이 4월에 발표할 실적이 고점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7월? 뭐 이때 이제 실적도 나올 텐데,
저는 그때가 고점을 잡지 않을까? 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여름 정도.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 닉스는 지금 전형적으로 빠질 때 사야 되는 주식이기는 해요.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유프렉스도 오늘 세네. 아, 나 참, 이게 날짜도 잘못 잡은 게, 제가 오늘 이벤트 상품을 오픈했는데, 참, 장이 이래버리니까, 허탈하기 짝이 없네요. 저 잠깐만 커피 한 잔만 좀 타와도 될까요? 목이 너무 많은데, 물이 없어요. 저 커피 한 잔만 좀 타도 되나? 장지 개판이네. 한 잔만 타올게요. 네.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한 잔만 타올게요. 3분이면 돼요. 아, 2분이면 돼요. 네, 잠시만요. 아우. 아유, 감사합니다. 아, 2분 됐나, 진짜? 최대한 빨리 타왔고요. 아, 유경락 대표랑 저랑 친한 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없으면 불안한가 봐요. 진짜로. 제가 금요일날 그 한잔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만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3번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금요일은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4시에 하는 방송, 그 종목쇼 회식이었거든요. 종목쇼 회식에 왜 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내가 왜 거길 왜 가야 되냐 했더니, 아, 원래 이렇게 객원으로 한 명씩 와도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근데 거길 왜 가냐고. 어? 난 거기 PD가 누군지도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남의 방송 회식 갔다 왔어요, 금요일에. 남의 방송. 그리고 어제도 뜬금없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뭐가 왔냐면, 그 김민석 그 총리인가요? 국무총리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게 엄청 자랑스러웠나봐.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어쩌라고 그거 사진 찍어서 뭐 부러워하라는 건가? 이모씨? 이모씨가 누구지? 아, 그거 같이 출연하는 친구? 소캠이요? 아, 그 아저씨는 그냥 반도체만 보잖아요. 네. 반도체만 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반도체에 대한 아이디어의 상당수는 사실 그 아저씨가 그 술 먹다가 하는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안 물어봐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한테. 반도체에 대해서는. 근데 뭐 주가 움직임을 떠나서 팩트는 팩트니까 제가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봐도 어떤 걸 예를 들면 소캠 시장이 진짜 커지면 심텍 같은 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대신 얘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 원자재 가격 그거 좀 해결해야 되고, 참고로 이미 소캠을 팔고 있어요. 저 회사는 한 2달 전부터 팔고 있을걸요?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다산 네트워크스요? 아니에요. 저는 무슨 정보를 캐내려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지난 거지.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서 뭘 얻어내려고 만나시나요, 혹시? 그거는 되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뭐 얻어내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대방이 웬만해선 다 눈치를 채요. 그러면은 눈치를 채는 순간 거리는 멀어지죠. 그냥 친해야 네, 좋은 거지. 이게 일적으로 네, 그렇죠. 제주 반도체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그거는. 지금은 쉬는 것 같아요. 쉬는 건데 얘는 포텐셜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요. 리노공업도 좋죠. 리노공업은 되게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는 게 일단 얘가 소부장 시총 1위잖아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실적의 양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분명 비싸거든요. 실적의 양 대비해서. 근데 얘는 옛날부터 이게 수작업 하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진짜 어마무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40%가 넘어요. 최근에는 50% 가까이도 나왔는데. 1000억 팔면 500억이 남는다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양 대비 시총이 비싼 거를 커버치고 있어요. 게다가 AI 시대에 좋아질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죠. 근데 딱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문제 하나죠. 업사이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이 뭐 고점이 나왔고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이 회사가 짊어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상징적인 것도 크고 또 올라오겠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다 이거죠. 그냥 바이오가 오늘 같은 장에는 쥐약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은 반도체가 뭘 보여줘야 되고 그 힘이 세면 셀수록 바이오가 같이 올라와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좀 약해요. 반도체에서 그래도 올라오는 종목이 덜어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개파락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정도의 힘은 없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알지노믹스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야, 2%밖에 안 빠졌네. 사실 오늘 바이오 다가 안 좋은데 얘는 기관들이 작정을 한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어떤 새로운 기전, 바이오에서 새로운 기전, 그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모달리티, 이런 애들은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알지노믹스 이런 거는 지금 RNA 치료제 쪽에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얘는 이슈도 있죠. 4월달에 AACR에서 구두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이슈도 있고, 이번에 오버행 나오는 구간에서 기관이 사모았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모달리티, 그러니까 새로운 모달리티 하면 항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름테라 같은 건데, 오늘 많이 빠지죠. 얘가 좀 등락폭이 커요. 제가 이 종목은 매번 보면서 느끼는 게, 빠질 때도 좀 세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좀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관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결론은 얘도 그냥 횡보하는 게 단데, 예. 야, 이거 진짜 가나? 했다가 지금 또 내려왔죠. 여기 자리 좋았는데, 밀렸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 봐야, 그냥 횡보다.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됐네요. 두 달 반 정도. 2달 조금 넘었다.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은 코스닥이 치고 가야 치고 가겠죠.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이제 밑에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건데, 여기 갭맥 구는 자리, 여기 기준선. 대략 1100. 1100은 안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0을 안 깬다는 전제면은 오늘 밑골이 어느 정도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갭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가 워낙 불안해서 전쟁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 제 생각보단 좀 약합니다. 제 생각보단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라, 제 생각보다는 사실 조금은 약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장중에 보이는 수급이나 이런 전반적인 여건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이 수급이 지금 너무 안 좋긴 하죠. 그러니까 개인들 빨리 풋 써야 돼. 풋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79억이니까 100억만 넘어가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란 대통령 또 기사 나왔네. 그러니까 얘네가 강대강으로 가면 시장이 불안한 거잖아요. 위협은 우리를 단결시킬 뿐. 트럼프 경고에 맞불.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트럼프 진짜, 씨. 근데 제가 봐도 이번 전쟁은 좀 오버 아니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세요? 난 정당한 것 같진 않은데. 오바 같아요. 저는 이란 친 거는 이번에 갑자기 좀 오바 같아요. 이렇게 쳤어야 되나? 약간 네타냐후에 노란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갑자기 왜 이란을 치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방국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사안은 내가 만약에 이란 사람이면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베네수엘라 건이랑 또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오판을 한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도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이란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뚱맞아. 갑자기 전쟁이잖아요. 이번엔 아무튼 좀 그래요. 전 베네수엘라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푸틴
지금은 젤렌스키도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더 세게 나가네, 자꾸. 아, 이랬다가 또 트럼프는 또 타코를 할 텐데, 분명히. 이래놓고 타코를 하긴 할 텐데, 참. 아유. 지금 오늘까지 지나면 48시간 되지 않나요? 오늘 딱 지나면? 나라가 공산화됐다고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습니까? 아유, 다들 참. 내일 아침이 48시간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네,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반 여건 하에서는 누군가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선물이 5% 빠지고 사이드카가 아침에 걸리고 해도 하도 우리가 놀라운 광경들을 3월 초에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하루에 지수가 14% 빠지는 것도 봤고 막 이래서 야,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그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안을 자극하는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 제가 주말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것 같다. 근데 수급이 진짜 너무 별로긴 하다 오늘. 뭔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안 든다 오늘은. 저는 약간 그래요. 뭘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지금. 이게 와 지수 반등할까봐, 지수가 세게 올라올까봐 막 걱정이 돼서 뭘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TMC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세죠. 야, 미쳤네. 이거 신고가예요. 신고가인데, TMC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컸죠. 3월 17일에 나왔던 광 케이블 납품 이슈가 되게 컸어요. 참 공교롭다면 공교로운 게, 이날 오버행 터지고, 다음날 장 시작하기 전에 광 케이블 계약 뉴스가 뜨면서 아침에 바로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 되게 잘 버텨요, 계속. 그래서 저도 매매를 했던 거고요. 계속 잘 버틴다고요.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좋고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기관이. 근데 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쟁 때문에 불안불안한데, 결국은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뭐예요? 다들 뭐 방산이라든지 전쟁 시작할 때 방산 보고 뭐 전쟁 관련주 보고 테마, 전쟁 테마 관련주, 뭐 비료주도 막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약간 에너지로 이제 수급이 모이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 출발은 원전이었고, 풍력, 태양광, 이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 광케이블도 사실 이 라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MC 같은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 이슈가 있어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부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광케이블 쪽도 뭐 이렇게 상한가 가격이 있을 정도로 뭐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시장이 안 좋아진 그 이슈가 있을 거고, 그 이슈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종목들을 찾는 수급들,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쟁 관련 테마주인데, TMC 같은 건 테마도 아니고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버행 끝났고. 방산주가 오늘 안 좋죠. 이게 그동안은 전쟁 이슈가 커지면 방산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만큼 오늘의 하락이 저는 좀 별로라고 보고 있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락을 해도 저도 지금 걱정하라는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사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근데 하락을 해도 오후장에 돌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처럼 비관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좋은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이슈가 툭 던져졌을 때 그거의 수혜를 보는 섹터나 종목들을 찾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이 오늘은 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에 대해서는 다들 에너지,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이거 보고 있어요, 다. 티움바이오는, 자, 보세요. 이거 기관이 엄청 사요, 지금. 지금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기관이 엄청 사고 있다고요. 기관이 올리고 있는 건데, 얘네가 왜 올릴까요? 연기금도 계속 사요. 얘네가 왜 올릴까?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좋은 소식이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건 있죠. 뭐냐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들 얘네가 어떤 그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 품목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티움바이오는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거 하고 두경부암 요거 두 개거든요. 근데 둘 다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여의도에서 작년 말에 얘기가 돌았어요. 쓸 때 버전이 연내에 애로가 됐든 뭐 협업이 됐든 뭐 진일보된 신약 관련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여의도에 이미 돌았다고요. 작년 말에. 이게 작년 말에 돌았어요. 지금 저 루크루크님도 이걸 들으셨나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돌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래서 보던 건데 문제는 이게 딜레이 됐어요. 결국은. 잘 아직까지 나온 게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4월에 AACR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한데 조만간 또 일단 작년 말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둘 다 뭐든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둘 다. 심지어 이 자궁내막증은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둘 다 뭐가 나올 법한, 내용들인데, 문제는 시총이 작잖아요. 이렇게 올라도 3천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세게 붙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은 하죠. 근데 주가라는 게 참 이런 거 같다니까요. 여기 이게 내려갈 때는 이게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이거 올라갈 때 있죠. 이때 소문이 돌았다고요. 이때 많이 돌았어요. 이때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다. 연내로. 이때 기관이 많이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BH랑 똑같아요. 기관들 수급이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수급 봐보세요. 이때 기관이 올린 거예요. 이거 기관이 올려놓고 이게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기관이 팔아요. 여기서 기관이 팝니다. 여기서 사서 손절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되게 오래 못 갔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좋고 시총도 작은데. 그리고 오버행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오버행 그 10이라는 것도요. 제가 이건 좀 자세하게 봤던 종목이라 이거 대표이사가 콜옵션까지 행사해가지고 저 얼마야? 6천원인가 7천원인가 물량 받아간 주식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주가가 6, 7천원이 대표이사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애초에 여기가 좀 말도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주가가 여기 있을 땐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가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안 든다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차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원래 여기서 튀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실패가 됐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이때 하필 기관수급 안 좋았고 시비가 나왔어요. 여기 기준선 보시면 이 기준선을 어때요? 기준선 밑에서 이때부터 주가가 형성이 돼서 이날부터 계속 기준선 밑에 있죠. 자, 보이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처음 뚫어요. 여기서 1월 말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뚫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다고요. 그 밑에 뭐가 받쳐요? 241선 받치고 있죠. 그렇죠?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밑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준선 한번 뚫는다고요. 그리고 뒤에 보자고요. 자, 요거 이탈된 거 아니냐 하루 요거 전쟁 때문에 하루 이탈된 거는 이거는 노이즈로 그냥 빼도 되고요. 여기 이때는 너무 초입이라서요. 이 정도면 이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링이 됐다고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 채널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인데 이거 내가 볼 땐 한번 각도 올릴 것 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3번. 제가 한번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 이거 3월달에 움직임이 되게 좋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각도를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그래서 이건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 생각보다 각도가 너무 센데 예. 저는 뭐 그냥 적당히 한 10가지 정도 생각은 했는데 와 10가지 가버렸어요. 그런 거죠. 주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수급발이든 뭐 이슈발이든 세게 받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바이오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총이 싸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는 뭐 1조다, 2조다, 5조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신약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많이 싸죠. 키움바이오 같은 거. 물론 아직 뭐 제대로 된 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하나라도 나오면 되게 주가가 싸다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게 나온 건 없죠. 로봇주가 쉽지가 않아. 로봇주가 그 제가 볼 땐 지금 전쟁 이슈에 많이 가려져 있기는 해요. 전쟁 이슈에 좀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뭐 파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로봇주가 한번 그런 걸 계기로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아유, 좀 반등 좀 했으면 좋겠네. 자, 시간이 이제 한 5분여 남은 것 같은데 좀 차분히 보다가 저는 내일 뵙도록 하고,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를 잠깐 한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오늘 거기에서 이벤트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서. 자, 요 굿모닝 작전에서는 장 좀 올라오는 날 제가 할게요. 이벤트를. 조금 그래도 제가 굳이 와우넷에 부탁을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끼워 넣은 이벤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11시 반부터 제 개인 유튜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아니 5분 남았어야지. 5분 남았고, 하이젠 RNM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에 있을 겁니다, 내용이. 네. 감사보고서 지연했고, 그리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내부 회계 비적정이 떴고요. 그래서 환기 종목이 됐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장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늘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 느끼시죠. 그래서 저도 반등을 하길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종목은 애초에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오후에 들어갈 겁니다. 오후에 최대한 늦게 한 3시 정도? 저는 오늘은 한 3시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종목을 늦게 들어갈 거예요. 일찍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이맘때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는 모든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 다트에 혹시 나오나? 그 지연되는 회사가 어딘지도 나오나요? 이거 혹시 나올 것도 같은데. 근데 이거 아무튼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이거 감사 보고서는 아무튼 아무리 늦어도 오늘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주총을 3월 마지막 날 하는 회사도 오늘이 기한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은 이미 지난주에 다 나왔을 거예요.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안 나오면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총상위 코스닥 바이오주 사모아도 괜찮은데 몇 번 나눠서 사모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사모은다라는 거는 분할 매수해서 사모은다라는 전제면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기회거든요. 근데 이게 딱딱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이유가 변수가 너무 말 그대로 변수라서 그래요. 말 그대로 미리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전쟁 관련 이슈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을 앞에서 이끄는 게 트럼프라서 더더욱 그래요. 알 수가 없어. 오늘 오후 한 7, 8시까지 나오면 돼요. 오후 8시인가? 까지 나오면 상관이 없죠. 나온다고 했으면 나오겠죠. 저번에도 한번 엔캠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엔캠이 저번에 오늘 많이 빠지네. 저번에 한번 언제였죠? 3개월 전인가? 이때였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한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때인 것 같은데요, 이때였나? 11월 중순경. 사 모았는데 마이너스 10%라고요? 올라오겠죠.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제 11시 반 다 됐고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장이 안 좋은 건 팩트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개인 유튜브에서 추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